안녕하세요. 그런데 윤석열 나와가지고 야 지지자 보기에 좀 비켜. 와. 근데 진짜. 보니까 지지자들 그 서 있는 게 안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기자한테 한마디는 해야겠고, 네. 근데 이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주지를 받은 것 같고, 근데 성질은 부려야겠고 이런 내적 갈등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성질은 부리고 싶은데 그렇게 발현이 된 게 아닌가. 근데 경찰이 소환장 보냈어 윤석열한테. 그렇습니다. 3차 소환 통보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경찰한테 뭐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라는데 왜 자기 멋대로 이런 진술서를 내냐고요. 지금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 네. 경찰에서는요 영장을 검찰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우정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겁니다. 네, 3차 소환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내란 체포영장. 특검이랑 경찰이랑 좀 협조해서 강제 수사에 협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호흡 증사다 막 이 얘기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도 2달 전에도 그리고 계엄이 났을 때도 이 그 두 분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네. 윤석열이 정신 상태가 좀 무너진 것 같다. 무너진 것 같다. 무너진 게 붕괴됐다. 맞죠? 멘탈이 붕괴됐다. 네, 붕괴된 것 같죠. 정치가 전문입니다. 윤석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망상을 병으로 볼 수는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김건희는 조울 그리고 또 성인의 ADHD 그리고 그다음에 신경쇠약 이런 게 어울려서 굉장히 심각한 그 상황이다. 네. 이미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의 정신과를 찾아서 외래 진료를 받은 바 있고, 네. 그때 의사가 입원을 권유를 했지만 그냥 귀가를 했고, 이후에 우울증 증세가 더 악화돼서 급히 병원을 찾아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광화문에 KT 빌딩 있잖아요. 네. 거기 12층에서 14층에 입주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를 또. 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이죠. 저 류관석 변호사와 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해서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좀 임명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 관련해 그렇습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그 베테랑들을 지금 이렇게 네. 요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검 9층과 12층 사용하기로 했는데, 일단 서울 고검에는 검찰 특수본이 위치한 곳인데, 아무래도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특수본과 같은 서울 고검의 사무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청에서 특검이 발진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았었는데. 혈액암 투병 중이죠. 그러니까요. 아프신 분이 내란에 가담하고 그러십니까? 이 진실을 좀 밝히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이분은 그 감옥 갔다 나온 상태에서 아들 하나를 그 결혼시키고요. 또 다른 아들을 며칠 있다가 또 보낸답니다. 네. 네.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껏 걸어온 경찰의 그 명예, 맞습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수습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국정농단 때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 박근혜 다 추가 기소됐습니다. 심지어 뭐 안종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김종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차은택 그분은 오랜만이네요. 예, 그 기억나시죠? 예, 그럼요. 이게 머리 그 차은택 씨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권력의 옆에 가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꼼꼼하게 추가 기소했어요. 김건희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아폰으로 비밀 대화를 했습니다. 정말 음절 하나하나를 다 끊어가지고 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네. 어절마다 다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일단 김건희가 지난해 7월 3일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17분 49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비화폰으로. 네. 그리고 잠시 뒤인 한 3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다시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서 15분 58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17분 15분 전화 통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둘 다 30분은,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좀 귀가 뜨거워지잖아요. 귀가 그렇죠. 뭐 할 네. 얘기도 별로 없고. 그런데 비화폰으로 이렇게 넘게 통화를 했는데 30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 많은 분들은 뭐 오늘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이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랑 뭐 김건희 쪽에서 조사 방식 두고 조율하던 도이치모터스 명품백도 있었고, 네. 이러면서 조사 방식을 조율하던 때였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 통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일 정도 뒤에는
그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가서 김건희를 수사했던 그렇죠. 일이 벌어졌죠. 부적절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김주현이 임명된 그때 시기를 보면 네. 또 약간 검찰을 다시 한 번만 장악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근데 참 재밌죠. 예? 그 여사라고 불리는 김건희는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정작 대통령은 일반 폰으로 김주현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높아요 저분이. 야, 예? 뭐요? 오셨어요? 네, 홍준표 오셔가지고요. 네. 예, 귀국하셔서 또 이렇게 짧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신당에 대해서 신당은 차차, 차차. 신당은 차차, 장당은 차차, 홍준표 차차. 홍준표 온다고 하니까 명태균 씨 내일 서울 올라온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기대가 되네요. 얼마 전에 정진석이 서울중앙지검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명태균 의혹으로 그 공심위원장,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당선인 시절에 김영선 그 해라 마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공관위원장은 윤상현이었고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이었어요. 아이고야. 그때 이제 도지사, 시장들,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훨씬 더 큰 자리입니다. 네, 큰 자리인데 그때 엄청나게 수사를 받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김진태가 끌려갔습니다. 김진태가. 맞습니다. 김진태가 가서 명태균이 이 김진태 꽂아줬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수사 받았는데 어디 사실 갔어? 확인서를 쓴 바 있습니다. 2022년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함께 윤석열 후보를 돕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선 이름은 명태균으로 바꾸면 됩니다. 거의. 저는 당시 국민의힘 당내 기구인 이재명 국민검증특위의 위원장을 맡아서 대장동 비리 등 이재명 비리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김영선 의원은 대선 당시에는 원외인사였지만 앞장서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고 특히 박완수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전 대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특히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에도 기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협조하도록 끊임없이 오 시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얘기 나왔죠. 이철우 나왔죠. 박한수 나왔죠. 다 등장합니다. 홍준표 나왔죠. 자, 이 사람이 다 명태균한테 도움 받아서 이거 거의 사실 확인서가 아니라 이거 자백서예요. 예. 자, 저걸로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사실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수사를 안 했어. 수사를 안 했는데 제대로 해야지 이번에. 그러다가 지난달 말에 예. 김진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예. 네.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 저 사람 말고 김영환 충북지사도 제대로 해야지. 김영환도 해야지. 이철우도 해야지. 예. 김영환 볼까요? 또 김영선 얘기 나오고요. 예. 윤석열 도왔다. 그렇죠. 있고요. 이철우도 볼까요? 이철우 뾰로롱. 네. 똑같습니다. 네.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예. 수사를 얼마나 제대로 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 상징적 의미만도 아주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원칙이 멈추고 예, 금단의 선 저 바깥에 김건희가 있고 그 모든 법과 원칙이 멈췄었기 때문에 네. 거기로부터 대한민국의 불공정이 고착화된 겁니다. 그 금단의 선 깨버리고 네. 죄 다 물으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거예요. 감옥 갈 걸 생각하니까 우울해서 그거보다 너무 하늘과 땅이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지금 돈만 남아 있고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변호사비 얘기가 나왔을 때 둘이서 큰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 것은 자기네 돈을 쓰지 않았는데 진재는 지금 변호사비가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누가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는 큰 충돌이 있었답니다. 엄마도 이제 손 떼나 보죠? 엄마가 내가 최은수도 취재했지 또. 네. 최은수는 지금 얼마 전에 감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감방에서 만난 감방 동기와 함께 지금 평택에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건물 하나를 지금 100억 지금도 와. 100억을 주고 사겠다고 하고 지금 그래서 명의를 넘기는 과정인데 넘겼는데 돈을 안 주고 있으면서 지금 과거에 썼던 그 사업 방식을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아직도 당하는 사람이 있답니까? 대통령 마케팅이 아직도 통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머, 웬일? 그러면서 지금 것은 얼마 전까지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 산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난주에는 핸드폰을 2개 들고 다니다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이재명 재판 속행하게 해주세요. 그런 그 서명 운동이 있거든요. 그걸 서명 운동하게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걸 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재판을 나가서 받고 구속돼서 보궐선거한다. 그렇죠. 아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김건희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역사가 다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 중에 막판에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적 없어요. 예. 대부분이 막판에는 자기가 쌓아온 신기루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극도의 정서적 혼란을 겪고 그래서 매우 우울한 상태고 저는 이 우울증은 지병이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그다음에 지금 전략입니다. 저게. 네. 그러면 그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동정 여론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나서 여론을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예. 당장의 언론들이 제가 오늘 그 관계된 보도 쭉 봤더니 특검 수사 차질 빚나? 이게 대부분의 헤드라인이에요. 왜 차질을 빚습니까? 네. 강금원 회장님은요. 정말 말기의 그 종양으로 고통받는데도 안 풀어준 거잖아요. 검찰이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술이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찰이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우울증 정도로 또 그 옆에 보면 위독한 상태는 아니야. 요게 꼭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여론도 보고 특검 수사도 일시 피해 보자는 얄팍한 수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가 예. 감옥에 있을 때 계속 박근혜 건강 가지고 언론이 장난질을 쳤습니다. 많이 썼죠, 많이 썼어. 그럴 때마다 저희가 사실은 확인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건강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얘기 나오면 매일 체크했어요. 예. 그런데 건강에는 이상 없다. 예. 그런 거였는데 언론은 계속 그 건강에 이상 없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도 안 쓰고 네. 계속 박근혜가 아프다 뭐 했다 이러면서 사면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건희가 지금 입원했다 뭐 했다 여기서도 핵심이 위독하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페이크일 수 있겠다. 네. 예, 그렇게 6월 3일 투표하러 나왔을 때 멀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6월 3일 오늘 며칠이에요? 16일, 17? 예. 18. 예. 그럼 보름 만에 급격하게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인은 저녁마다 술 먹고 그럴 사이에 이제 김건희가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하지 않았냐라는 네. 게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고 예. 저게 2024년 7월 2일 3일이지만 결국은 12월 3일, 12월 4일 김주현하고 그 5인방이 만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안가에서. 예. 근데 안가를 대통령 내외가 없는데 안가를 어떻게 씁니까? 일반 아무리 공직이라 그래도 대통령에서 불가능하죠.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여기를 쓰라고 했겠죠. 대통령실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인은 대통령 부인이죠. 부부만 안가를 쓰는 거 안가 안전한 가옥이잖아요. 거기를 비서실이 왜 씁니까? 아, 그럼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만 부인이 쓰는 씁니다? 거죠. 다른 사람이 안 쓰는군요. 그러니까 그날 김건희가 있었지 않나? 네. 라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SBS에서 단독 예고를 했는데요. 검찰에서 김건희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백 개. 검찰이 확보하면 특검에다 넘겨야 되죠. 그렇죠. 네.